네, 안녕하십니까. 백오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 때 말씀드렸던 제가 그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쓰는 장비들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구매를 한 거고요.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되네요. 이거는 짐벌입니다. 짐벌. 예, 제가 영상 찍는 거 리뷰 영상 배 위에 올라가서 찍는 영상 보시면 약간 손떨림이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에다 거치를 하고 촬영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소니 카메라. 요거는 진작 썼거든요. 제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찍는 카메라 소니 카메라인데 요게 렌즈가 손떨방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배 위에서 이렇게 줄렁줄렁 하는 장면 찍을 때는 이 소니 카메라가 최고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는 요 뒤에 보면 이게 하드 케이스가 있는데 하드 케이스를 지금 보면 위에 제가 구멍을 타공을 했어요. 이게 왜 했냐면 렌즈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스에다 집어넣고요. 뒤에 핀 마이크를 여기다가 하거나 마이크를 그 지향성 마이크를 별도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꽂았던 그런 공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쓰는 핀 마이크거든요. 핀 마이크인데 지금도 차고 있죠. 같은 핀 마이크인데 이제 채널이 2개입니다. 마이크가 2개 있어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용이하게 씁니다. 근데 이제 바다 낚시 하실 때는 요게 이렇게 보면 밑에 요 장치가 요게 배터리예요, 배터리. 예. 고전화 배터리거든요. 배터리에다가 클립을 이용을 해서 요 마이크를 여기다가 딱 끼고 바다 낚시할 때 음향이 잘 들어가게끔 그렇게 쓰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이제 세워놓을 때도 있고요. 거치대도 별도로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제 영상, 낚시 영상 자세히 보시면 달리면서 이렇게 제 모습을 이렇게 찍는 장면이 있죠. 그럴 때 쓰는, 리더기이긴 한데, 요게 보면 이렇게 쭉 빼면 쭉 빠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달릴 때 달리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싶다, 와이드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달리면서 찍습니다. 그럴 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할 때 뭐가 있느냐, 일전 시간에 제가 이제 낚시 장비 소개하면서 태클박스라고 큰 가방, EVA로 되어 있는 가방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 낚싯대 꽂이가 있죠. 그 낚싯대 꽂이에다가 꽂고 나를 찍을 때, 그럴 때 쓰려고 이렇게 장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이제 낚시 유튜버 영상을 찍는 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은 낚시 장비 태클박스에 낚싯대 꽂이가 있으니까 요거를 쭉 빼서 거기다 꽂아놓고 근거리에다가 나를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내가 낚시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자체가 이 액션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와이드예요. 와이드 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까이 카메라 붙여놔도 다 찍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요거는 별도로 제가 사서 낀 겁니다.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고, 장비 세팅하려면 땅바닥에 눕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산 거고요. 요거는 무선 핀 마이크.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현장에 가면 의외로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교체하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안에 짝대기가 배터리라고 했죠. 배터리를 여기다 이렇게 끼고 이 선을 카메라에 연결을 하면 장시간 촬영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시장이나 현장에 갔을 때 요거 들고 제가 촬영한 영상도 꽤 있거든요. 생각보다 영상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게 4K까지 4K가 찍히는데 대신 용량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저는 1860 60프레임으로 찍어서 영상을 업로드해도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미러리스, 중고로 구매한 거고요. 자, 최근에 구매했습니다.
자, 이게 이 와이드를 당길 수 있는, 예, 그런 렌즈고요. 미러리스가 상당히 가볍고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 찍는 시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풀로 찍을 수 있어서 이걸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소니 6400이거든요. 소니 알파 6400. 예, 소니 알파 6400이고요. 렌즈는, 18150. 예, 18105. 예, 줌렌즈입니다. 근데 이 줌렌즈 이 앞에 통이 뭐 쭉 나오는 형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볼에다 올리게 되면 쭉 나오게 되면 무게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쏠리거나 모터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럴 때 쓰는 렌즈입니다. 이 안에서 줌이 당기고 뭐 당기고 접어들고 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줌을 당길 수 있는 레버가 따로 달려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미러리스를 낄 수 있는, 하슈 단자를 낄 수 있는 요 메탈 장치도 하나 껴 있습니다. 껴 있고, 요게 뭐냐? 요거 뭐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렌즈에 부착이 돼 있죠. 예, 짐볼에 보면 이것도 최근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 예. 짐볼도 최근에 구매한 거거든요. 페이오에서 나온 짐볼인데요.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것저것 다 끼웠더니만, 요거는 이제 기본 락 장치가 세 군데가 여기,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앞부분에, 락쟁이가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발 접는 거는 기본 장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편히, 사용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껴놓긴 했는데, 중간에 보면 지온테이크에서 나오는 탈부착 렌치 여기 락이 있습니다. 요 클립 락이 있는데 이렇게 빼져요. 대부분 이렇게 돌리잖아요. 나사식으로 돌리는데 요게 보시면 예, 뭐 유튜버니 리뷰한 거를 제가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게 앞놈 숨놈으로 돼 있어서요. 여기다 보면 요거 이렇게 쭉 당깁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 여기다 이렇게 딱 깎이면 예, 빠르게 탈부착이 되는 그런 락 장치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핸들 쪽에다 하나 붙어놨죠. 예, 뭐 다양하게 몇 군데 하나 붙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뭐 짐볼 카메라를 별도로 탈거를 해서 거치대에다가 딱 해놓고 뭐 멘트 영상을 찍는다거나 고정 영상을 찍을 때는 그럴 때도 쓰려고 그쪽에다도 예, 부착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즈에 요거 다른 데로 말씀드렸네요. 요게 뭐냐면, 줌을 당길 수 있는, 나사선입니다. 나사선. 예, 요게 돼 있죠. 요게, 이게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이 소니 카메라하고 이 바디하고 무선으로 연결이 돼요. 별도로 케이블을 연결을 해도 되는데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돼가지고 연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 어플을 다운 받아서 어플 상에서 그 짐볼하고 카메라를 킨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잡아주면 그런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을 따로 촬영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 뭐 유튜버 분이 그 영상 찍는 영상을 보고 저도 그거 보고 영상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거 보고 배웠거든요. 자, 이거 한번 꽂아 볼게요. 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호미 클립 단자가 되어 있어서 지금 무게 배분을 다 맞춰 놨거든요. 예, 다 맞춰 놨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요거 줌 렌즈를 이 밸런스는 다 맞춰 놨기 때문에요. 이렇게 쭉 당기면 여기다가 모터에다가 딱 붙여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 된 겁니다. 이제 락 장치를 풀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좋은 거는 엄청 무겁더라고요. 저는 처음 다뤄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뒤에 핸들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걸 딱 접어서 이렇게 촬영할 때 예, 두 손을 파지를 하기 때문에 무게 배분도 되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켜볼까요? 락을 풀고요. 하나 풀고요. 이게 왜 제껴지느냐? 요거 앞에 렌즈 보호용 요 덮개 때문에 제껴지는 겁니다. 이 무게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무게 밸런스가 보면요. 지금 핸드폰에 배터리를 뺐더니만 예, 조금 이제 무게 밸런스가 좀 틀려졌네요.
자, 핸드폰 배터리를 끼면은 딱 맞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켜볼게요. 예.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시면, 자, 모터 힘으로 지금 켜져 있는 겁니다. 핸드폰 배터리를 뺐더니만 앞으로 숙여지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좋은 영상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좋은 게 보면, 여기 컨트롤 LED 창이 보이시나요? 예. 이 제품의 리뷰 영상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많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최근에 그 영상을 보고 저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로 이 카메라를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보면 레버가 있긴 한데 이걸로 눌러도 좌우로 움직이고요. 위아래 자 움직이죠. 그 다음에 앞부분에 요거를 두 번 클릭하면 자 앞으로 내가 움직였던 것보다 센터를 딱 갖다 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앞에 레버가 있죠. 요거를 두 번 딱딱 하면 딱 수평을 다시 앞으로 전면을 바라보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오른쪽 레버 있죠. 요거로 조정을 해도 됩니다. 위아래 조정되고 요거 상태에서 버튼이 눌러져요. 이 버튼을 다이얼을 한번 뚝 누르면 좌우.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꾹 눌렀다가 떼면 중. 보이시나요? 예. 자, 오른쪽 요 줌 나사선이 움직일 거예요. 자, 움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선은 연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네트워크 사용은 무선으로 블루투스로 처음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블루투스 조향이 다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물론 이제 선이 이렇게 얼개설개 있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다시 선을 또 꼽아야 되고 막 그래요. 짐벌을 항상 뭐 어떻게 탈거해놨다가 현장에다 또 껴놨다가 그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지법이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되죠. 이렇게 눕혔다가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조그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열면 뭐 줌을 안 당겨서 뭐 안 보이시긴 하는데 뭐 관련된 영상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영상을 찍을 때 영상을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찍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럴 때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씁니다. 그러면은 버튼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한 바퀴만 돌릴 것이냐 돌아가죠. 예, 한 바퀴만 돌릴 것이냐 계속 돌릴 것이냐 자,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릴 것이냐, 반시백 방향으로 계속 돌릴 것이냐. 신기하죠? 위에 갖다 한 바퀴만 돌리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릴 것이냐, 반시백 방향으로 한 바퀴만 돌릴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쓸 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물론 영문으로 돼 있긴 하는데 그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뭐 다시 원상대로 두고 싶다 그러면은 요 레버를 다시 오른쪽으로 요걸 감춰버리면 예,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것도, 산발이도 기본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 카메라는 다 보여드렸고요. 자, 일단 요거 끌게요. 예, 모터가, 부하가 걸리니까요. 지금 밸런스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예, 카메라를 켰더니만, 배터리를 뺐더니만 무게중심, 여기 풀리네요. 자, 이렇게 쏠리죠. 배터리를 껴놨으면 무게중심이 딱 맞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파워를 껐을 때 락장치를 잠궈 놓으면 자, 부분이 이렇게 세 군데 락장치를 잠궈 놓으면 좋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카메라만 탈거한 다음에 들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레버 스크루가 있거든요. 요거를 제끼기 전에 줌 제껴 놓은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반대 방향에 살짝 벌려 놓고 레버를 풀고 탈거를 하면 뭐 현장에서 산발에도 올려놓고 촬영을 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 자, 그리고
드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취미로 이제 뭐 드론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게 유튜브 하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각도로 짐벌을 이용해서 뛰어다니면서 찍는 것도 있지만 부분 클로즈업 할 때는 짐벌이나 카메라 들이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멀리서 근거리 높이에서 촬영을 할 때는 자동차는 마찬가지지만 드론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높이 띄우지 않고요. 근거리 한 뭐 10m 내외 고야 살짝 띄워서 다방면으로 왜냐하면 배라는 거는 위에서 보는 거하고 밑에서 땅바닥에서 지면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느낌상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주로 드론 촬영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목이 말랐어요. 이거는 팬텀4 프로 제품입니다. 팬텀4 프로 제품이고요. 산지는 꽤 됐어요. 몇 년 됐고요. 하드 케이스가 되어 있어서 배터리는 몇 번 바꿨습니다. 이제 발열이 심해서 여름철에 촬영을 할 때는 배터리가 이제 안에 열을 많이 받으면 뭐 안전장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배터리가 케이스가 이렇게 부풀어요. 부풀으면은 그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계속 썼다가요. 배터리가 폭발하면요. 드론도 날려먹습니다. 몇백만 원 되는 걸 드론 날려먹기 때문에 배터리가 물론 살려면 15만 원, 16만 원 배터리 하나에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이 본사죠. DJI 중국이 본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냥 직구를 해가지고, 지금 뭐 한 3-4개를 더 쓴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배터리 3개였었는데, 그거 다 부풀어갖고 다 달려먹고요. 다음 케이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드밴스 제품이에요. 팬텀4 프로 어드밴스 제품이고요. 여기에 깜장색 바디로 되어 있어서 자 리모트 컨트롤 요거는 별도로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는 레이더 고정 이렇게 여기다가 딱 끼고 나서 얘가 멀리 가게 되면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얘 신호가 끊기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전파 반사기거든요. 레이더 반사기는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를 꺼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터캡도 별도로 제가 구매를 해서 낀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미 쪽에는 배터리 끼우는 장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고무로 해서 짐벌이 생명이죠. 카메라 짐벌이 생명이기 때문에 고무 락 장치도 되어 있고, 카메라 케이스 앞에 보호막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별도로 구매를 한 거예요. 기성품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배터리 이게 원래 처음에 샀던 배터리 색깔이 좀 틀리죠. 그 배터리는 이제 날려먹었고요. 버리고 나서 이거는 추가로 구매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백색 배터리도 최근에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의외로 여름철에는 많이 부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촬영을 할 때 이 배터리를 바디에다가 껴놓고 보관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보관하지 마시고 탈거를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과충전이나 과방전이나 이런 거 하시면은 별로 그럴 때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싣고요. 얼음을 갖고 다니면서 아이스박스에다 저는 이제 그 뜨거운 여름에 차에다 놓으면은 이 자체가 열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집어넣고 그 얼음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집어넣게 되면 촬영할 때만 딱 꺼내서 쓰고 여기다가 쓰고 나서 딱 만져보면 탈거해서 만져보면 이게 뜨거워요. 아무래도 전기가 통하게 소모를 하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상온에서 식히는 것도 괜찮지만 빨리 아이스박스에 집어넣고 올 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은 빠른 시간에 냉각을 시키거든요. 그럴 때 좋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배터리 잔량이 돼 있죠. 항상 완충을 해놓지 말고요. 촬영할 때 완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완충을 해놓으면 이 또한 과충전을 해놓으면 이게 부푸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은박지로 되어 있는 게 이 바디가 부풀어 이렇게 가스가 찬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분이 들어가면 부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거 계속 썼다가 화재 위험도 있고요. 드론 날려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버리고요. 요거
중국에서 하면 한 8, 9만 원? 원래는 뭐 16만 원, 10, 뭐 이렇게 하는데 직구로 하게 되면 거의 10만 원 돈이면 하나 사거든요. 예, 우편 비용까지 해서 뭐 10만 원 돈만 하나 사니까요. 요거 사면 뭐 유용하게 씁니다. 예,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새는 이제 뭐, 드론을 찍는데 무게에 따라서 기본 교육을 받으면 이제 드론 촬영, 뭐 면허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수료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더라고요. 제도가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인가? 거기서 이제 그 제도를 만들어서 무게가, 제 거는 배터리를 끼웠을 때 1368g. 1kg가 조금 넘죠. 2kg 미만인 것들은 기본 교육을 받으면 기본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뭐 자격증 같은 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이제 뭐 별도로 기본 교육 뭐 영상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 영상은 뭐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조만간에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취득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최근에 아는 상황인데 경기도 화성시에 그 제부도에 촬영을 갔다가 드론을 띄우려고 했더니만 관계기관에서 이제 군사 드론 시설이 촬영을 안 되기 때문에 뭐 대부분 그 핸드폰 어플로 이제 비행 제한 구역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드론을 띄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드론을 띄울 때는 뭐 필연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어플상에 신고를 하게 되면 촬영 며칠 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뭐 어플상에 연락을 준다, 뭐 승인 신청이 다 온다거나 뭐 이런 게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동으로 촬영을 합니다. 배를 위에서 찍을 때는 다양하게 기능이 있거든요. 뭐, 회전을 하면서, 위에서 회전을 하면서 찍는 거, 아니면 움직이는 대상을 클릭을 하면은, 화면상에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드론이 따라가면서 찍는 거, 이렇긴 한데, 특정 속도가 빨라지면 얘가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배가 달리는 모습이나, 육상에서 회전을 하면서 배나 차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찍을 때는 수동으로 촬영합니다. 라운드를 하면서 찍는다거나 위에서 찍는다거나 달리면서 찍고 간다거나 물 위에서 배가 달릴 때 드론을 띄워서 바짝 붙여서 최대한 바짝 붙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드론 자체가 원거리에 있으면 배가 이만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바짝 붙여서, 근데 바다에서 드론을 촬영하는 게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냥 복사열이나 반사가 레이더 저항값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생각보다 달리다가 이제 신호가 갑자기 뚝뚝뚝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일상 바다에서 찍을 때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 때나 그럴 때도 상당히 중요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육상에서 드론을 띄워서 배는 달리는 상태에서 배를 쫓아가면서 찍는 거지, 배 위에서 드론을 띄워서 찍지는 않습니다. 찍게 되면 GPS를 놓치기 때문에요. 또 이 GPS를 배 위에서 드론을 띄워서 내가 달리면서 선선자가 거기 조정을 하면서 달리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지금 근거리 값을 계속 가져가면서 원하는 속도로 계속 가면 괜찮은데, 배가 혹여나 그 데이터 범위를 딱 벗어나게 되면 얘는 쫓아오다가요, 스타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스타트 부분이 뭐냐면은 땅바닥에서 GPS를 인식을 하는데 탁 띄우게 되면 얘는 조종기하고 신호가 끊기면은 처음에 땅바닥에서 이륙했던 그 장소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움직이는 물 위에서 띄우게 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리모컨을 따라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호가 배하고 리모컨 딱 끊기게 되면은 얘는 갈 방향을 잃은 거죠. 딱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따라오다가 물 위에 떠 있어요. 이렇게 배터리에 앵고 날 때까지 떠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거 오지도 않고 조작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빨리 배를 돌려서 들어있는 그 근방까지 가게 되면 신호가 다시 잡히거든요. 그럴 때 드론을 빨리 회수하십시오. 다시 날리지 말고요. 빨리 회수하셔가지고 다시 띄우든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띄울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위험합니다.
이제 이것보다도 무게감 있고 부피감 있는 드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겠지만, 이 작은 드론 같은 경우도 프로펠러 4개이기 때문에 드론 땅바닥에 띄울 때 어린아이나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뭐 신기하기 때문에 드론이다 그래가지고 막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론을 띄울 때 주변에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나 그럴 때는 지나가신 다음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 띄우거든요. 그리고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착륙할 때는 근거리 띄우고 나서 사람 머리 위에다 드론을 띄우는 아니에요. 갑자기 툭 떨어질 수도 있고요. 기계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사람 머리 위에 띄우면 안 되고요. 드론을 띄우고 나서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로 근거리에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얘기를 해요. 잠깐 비켜주세요. 드론 잠깐 내릴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다음에 드론 내리고 그렇게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내릴 때도 땅바닥에 내릴 때도 주의하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 바람 불 때 드론을 땅바닥에서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람 불 때 착륙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땅 착륙을 하면서 모터를 딱 끄잖아요. 끄면 끈과 동시에 똥바람에 돌풍이 확 불게 되면 드론이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람 부는 방향으로 내가 등을 집니다. 등을 지고 드론을 감싸는 거죠. 감싸서 내가 무릎을 꿇고 드론을 내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내 몸으로 등을 쥐고 바람을 막아줍니다. 막아준 상태에서 착륙을 한 다음에 모터를 끄며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드론 촬영할 때는 이게 물론 이제 뭐 성인들의 장난감이라고 뭐 표현을 하겠지만 배든 차든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런 모터 달린 제품들도 상당히 조금 현장에서 쓸 때는 좀 주의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네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야외에서 촬영하는 기본 장비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내주에는 다른 신기한 제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선이 하겠습니다.